앵커 브리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8월 1일자에 드디어 이 상호관세 행정명령에 서명을 했거든요. 자, 이로 인해서 이제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은 약화된 반면에 이제 관세가 진짜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8월부터 펼쳐지게 됐거든요. 자, 그런데 이번에 관세에서 아주 주목할 만한 그런 것들이 있죠. 일단 백악관의 이 원칙들은 굉장히 단순했던 것 같습니다. 관세율이 아주 간단하게 미국한테 흑자를 주는 그런 국가냐 아니면 적자를 내는 그런 국가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졌던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흑자를 보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10% 관세, 그리고 미국이 적자를 보는 나라에 대해서는 무조건 15% 관세라는 게 일단 기본적으로 정해졌던 겁니다. 자, 그리고 어떤 나라들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했느냐, 이것도요. 나라 숫자를 보면 10% 관세를 부과받은 나라는 모두 3개 나라 정도가 되는데 15%는 40개 나라고요. 그리고 15%를 초과한 경우가 26개 나라로 나타났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진짜 주목할 만한 나라들은 처음 예고했던 관세율보다 아주 크게 늘어난 나라들이거든요. 자, 눈에 띄는 나라가 바로 있죠. 브라질 같은 경우는 원래 트럼프 대통령이 10%를 예고했는데 무려 50%라는 굉장히 무거운 관세율을 매겼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같은 경우는 미국의 전통적인 우방인데 원래 25%를 예고했다가 35%가 됐거든요. 자, 이렇게 관세율이 높아진 나라도 있는데 그런데 협상을 하지 않고도 관세율이 낮아진 나라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말레이시아인데요. 24%에서 19%로 낮아졌죠. 그 이유가 바로 캄보디아와 태국 사이의 전쟁을 중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일종의 전쟁 중재에 대한 어떤 상으로 관세를 낮춰줬다는 그런 표현을 썼거든요. 자, 그리고 대만 같은 경우도 아주 특이한데 아직까지 별다른 협상이 없는데 32%로 예고됐던 관세율이 20%로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멕시코 같은 경우는 30%라는 고율의 관세가 예고돼 있었는데 90일이 유예되면서 일단 멕시코에서는 숨통이 좀 트인 셈이 됐거든요. 자, 과연 멕시코에선 어떤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느냐? 일단 대통령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이 멕시코의 대통령은 셰인바움 대통령인데 자, 일단 멕시코를 트럼프 대통령이 얼마나 괴롭혔느냐. 사실 1월 20일에 취임하자 이 가장 먼저 했던 게 멕시코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겠다. 그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셰인바움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담판을 해서 이 협상 끝에 관세 유예를 2월 달에 얻어냈습니다. 그리고 3월에는 USMCA 기준 충족 품목에 대해서 무관세 협정을 맺었거든요. 그래서 거의 멕시코가 수출하는 이 수출 제품의 절반 이상을 무관세로 바꿔놨습니다. 여기에다가 8월 달에는 멕시코에 예고됐던 30% 관세, 이걸 또 90일을 연장하면서 멕시코는 지금 현재 약간 축제 분위기까지 됐거든요. 자, 이 관세 대응 전략이 어떻게 나오게 된 거냐? 이 셰인바움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일단 3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일단 침착하게 대응한다. 그리고 단결한다. 이 멕시코가 단결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미국하고 상호 존중을 한다. 이런 원칙 속에서 중남미 국가들하고 단결을 했고요. 그리고 이걸 통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을 계속해서 성공한 편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300일이 지난 다음에도 이 지지율이 76%라서 지금 멕시코에서 가장 높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이 멕시코에는요. 워낙 고질적인 문제들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일단 조직범죄가 엄청나게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법부에 대한 개혁 자체가 지금 현재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재정 건전성이 굉장히 악화되어 있는 상태라서 이 부분도 문제고요.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멕시코에 대해서 반격을 노리는 점도 분명히 멕시코한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멕시코에 대해서만은 관세 정책을 지금 제대로 발의를 못하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이 90일 동안 어떻게든 멕시코에 대해서 뭔가 관세를 부과할 방법을 찾아내려고 할 거고 이 마지막 일종의 도전과 시험이 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있습니다. 자, 근데 멕시코만 이렇게 성과를 거둔 게 아니죠. 대만도 성과를 냈습니다. 자, 대만은 아직까지는 분명히 트럼프 대통령하고 협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거든요. 대만에서는 물론 하도 협상이 잘 안 되니까 4천억 달러의
일종의 투자를 통해서 이 관세를 좀 낮추자 이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근데 이런 협상이 없이도 대만에 대한 관세율을 원래 예고했던 32%에서 20%로 크게 낮췄습니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게요. 일본 같은 경우도 5,5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 그러면서 관세를 10%포인트 낮췄고 우리 한국도 3,500억 달러 투자 약속을 하면서 관세를 낮췄거든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높은 관세율 인하폭을 대만이 얻어냈기 때문에 그 비결에 대해서 지금 현재 세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근데 여전히 남은 변수들이 이 트럼프 관세에 남아 있거든요. 자, 그게 뭐냐? 일단 대미 투자 세부 조건이 우리나 일본이나 다 정해지지 않았다는 게 문제고요. 그리고 반도체 품목 관세는 우리하고 대만한테 계속해서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게 바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우리한테 문제인 게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수출해서 나중에 최종 이 수출품을 미국으로 수출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목할 것은 바로 중국에 대한 관세율이 어떻게 정해질 것이냐. 이 부분일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앵커 브리핑으로 관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